자, 바로 이어서 이제 184페이지의 3번과 이제 185페이지의 4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지금 이제 어려운 거 다 끝났어요. 이제부터는 그냥 띵가띵가 놀면서 풀면 돼. 왜 그러냐면, 잘 봐봐. 우리가 모집단의 평균과, 즉 모집단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평균은 같다 그랬죠. 그리고 모집단의 분산과 표본 평균의 분산은 같은 건 아니고 모집단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거와 같다 그랬지. 이 공식 두 개만 가지고 이제 앞으로 모든 문제를 풀 텐데, 얘를 조금 더 세련되게 바꿔 놓을게요. 뭐냐면, 잘 봐봐. 모집단이 예를 들어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면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 제곱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 모평균이 지금 m인 거잖아. 그럼 누구도 m이야? 표본 평균의 평균도 m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집단인 x가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러면 표본 평균 또한 x바 또한 정규분포를 따를 거고, 그 평균은 모평균의 평균과 똑같을 거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은 였다가 그대로 적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모집단의 분산인 지금 vx가 시그마 제곱인데, 표본 평균의 분산은 그 모분산을 n으로 나눈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여기 자리에 누구를 시그마 제곱을 적어볼게. 그럼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바로 누가 되는 거야? 표본 평균의 분산이 되는 거라서 표본 평균의 정규분포 자리에 분산 자리에 적어야 될 건 바로 n분의 시그마 제곱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n분의 시그마 제곱을 이렇게 적으면 되는데, 우리가 여기다가 분산은 s인데 이렇게 안 적고 시그마 제곱 표준 편차의 제곱꼴로 적은 이유가 뭐야? 바로 표준화를 할 때 빠르게 평균 빼고 빠르게 표준 편차로 나누기 위해서 얘를 갖다 적기 위해서 이렇게 제곱꼴로 표현을 하잖아. 예를 들어 여기가 4인데 4로 안 쓰고 2의 제곱으로 표현한 이유는 얘가 표준 편차라서 2로 나누기 편하기 쉬워서 이렇게 한 거잖아. 그것처럼 표본 평균의 정규분포도 m은 그대로 쓰는데 요 n분의 시그마 제곱 있죠. 얘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밑에도 제곱으로 바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으로 바꿔서 바로 얘가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요 정도까지 하나 보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이제 이거 하면 이거 갖고 이제 문제 풀면 되는데,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하고 이제 바로 문제 풀게. 뭐냐면은 몇 페이지 표보냐면, 여기 있나? 잠깐만. 여기에는 나와 있지가 않은데, 잠깐만. 여기는 나와 있지가 않은데, 그래요. 그냥 따로 설명할게. 선생님 못 찾는 건지도 모르는데 선생님 봤던 것 같은데. 오케이. 안 보이니까 그냥 설명을 합시다.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거 미안. 여기가 아니다. 그 다음 단원이 모평균 추정에 있던 거다. 쏘리. 자, 그럼 요거 두 개만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자, 시작해보자. 188페이지. 자, 188페이지 바로 봐봐. 어떤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음료의 용량에 그랬어. 그러면 어떤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음료의 용량 그랬거든. 그럼 이 음료의 용량의 평균과 표준을 알려주는데, 그럼 그 어떤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음료의 용량은 모집단으로 봐야 될까 표본 집단으로 봐야 될까를 보자 이거야. 그럼 여기서 하나 힌트를 줄게. 어디 집단에서 몇 개 또는 몇 명을 뽑았다 또는 추출했다 라는 말이 나오면은 그 집단은 이제 표본 집단이야. 근데 지금처럼 그냥 어떤 자판기에서 라는 뜻은 전국에 있는 모든 자판기에서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서 뽑았다는 말이 없을 때에는 모집단으로 보자. 그게 첫 번째 원칙이야. 그럼 다시 해볼게. 어느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음료수의 용량은, 다시 말해서 그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음료수를 모두 조사해서 구한 용량의 평균은, 그러면 얘가 음료수의 용량이 바로
확률 변수 x가 됐을 때 그 모집단의 평균은 150이 되고 그 다음 표준 편차가 5가 되는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라고 해서 이건 모집단의 정보예요. 뽑았다는 말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나오지, 뽑았다는 말이. 그런 모집단에서 100개를 추출했대요. 100개의 음료수를 추출했대. 그러면 그 추출한 애들의 뭘 구했대? 표본 평균을 구해봤대. 그러면 그 표본 평균은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랬죠. 그럼 여기다 적을 거는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이지. 근데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인 모평과 같으니까 얘도 그대로 모평균이 150이었지. 150을 써주자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 써야 될 건 이제 표본 평균의 분산인데,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집단의 분산과 달랐죠. 모분산을 n으로 나눠야 됐잖아. 그럼 지금 모분산이 5의 제곱인데 n이 얼마야? 100이야. 그러니까 여기다 적어야 될 건 100분의 5의 제곱이라는 거죠. 근데 얘도 제곱꼴로 만들어주면 어떻게 돼? 10분의 5의 제곱이 되니까 여기가 2분의 1의 제곱이 되는 거야. 이게 표본 평균의 분산이에요.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다. 그걸 그대로 따라준 거죠. 왜 이 표본 평균의 정규분포를 만들었냐면 누구로 만들었지? 모집단의 정규분포로 만든 거죠. 평균은 그대로 줬고 분산은 표본 크기로 나눠서 만들었지. 그 이유가 문제에서 표본 평균이 149 이상 151 이하일 확률을 구해달라 했으니까 얘를 표준화시키려면 얘의 평균과 얘의 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야. 그러면 끝났죠? 얘를 이제 표준화시키는 건 우리 정규분포에서 했었잖아. 149에서 평균인 150 빼고 누구로 나눠? 표준 편차 2분의 1로 나누고 151에서 150 빼고 똑같이 2분의 1로 나누면 마이너스 1인데 2가 있으니까 위아래 2 곱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럼 얘가 몇이 돼? 빼기 2가 되고 얘가 2가 되지.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될 확률은 제 표준 정규분포가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일 확률을 구해달라는 거고, 그러면 그래프를 그렸을 때 0부터 마이너스 2까지를 그렸을 때 요 넓이 구해달라는 거잖아. 근데 문제에 표가 나와 있죠. 2까지가 얼마래? 0부터 2까지는 요 반쪽이 0.477이라 그랬으니까 여기도 똑같겠죠? 그래서 곱하기 몇 2를 해서 0.9542가 답이 되겠죠. 9544가 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까지 해서 여기 이후부터 적용하는 거는 정규분포에서 연습한 거. 오늘 하나 추가하자. 뭐만? 모집단의 정규분포를 가지고 표본 평균의 정규분포를 만들 때에는 평균은 그대로 갖다 적고 분산은 표본 크기로 나눠서 적읍시다. 딱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 나머지는 전이랑 그대로 똑같아요. 자, 다음 문제도 계속해서 그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거니까 이제 쭉쭉쭉 넘어가면 될 것 같아. 자, 시작해볼게. 자, 어느 비행기 탑승객의 짐의 무게는, 그래서 그럼 어느 그랬으니까 그 모든 탑승객의 짐의 무게의 평균을 구한 거야. 즉 모집단의 정규분포가 평균이 18 그리고 표준 편차가 4인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을 때 n명을 추출했대요. 그러면 지금 n명이라 했으니까 모르잖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표본 평균의 정규분포는 평균 그대로 갖다 적고 누구로 나누라고? 바로 4의 제곱을 n으로 나누라고. 근데 여기다 적을 때는 어떻게 적으라고? 루트 n분의 4의 제곱꼴로 적어줘야 표준화하기가 좀 더 쉽다고. 자, 그래 놓고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x바가 17 이상 19 이하일 확률을 구했더니 그게 0.8664가 되었습니다. 그랬죠? 그럼 이제 여기 표준화 해보자. Z로 바꾸는 대신에 여기다 18 빼고 여기다 18 빼니까 위에는 마이너스 1 되고 여기는 플러스 1 되죠. 그걸로 누구로 나눠야 돼? 바로 루트 n분의 4로 나눠줘야 되겠지. 그럼 위아래에다 루트 n을 곱하면 다시 적으면 z가 4분의 마이너스 루트 n 그리고 여기도 4분의 루트 n 요 확률이 얼마래요? 0.8664래지. 근데 지금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0 기준으로 얘랑 얘가 절대값이 같잖아. 부호는 반대고. 그럼 여기라는 거거든. 그럼 여기에 4분의 루트 n이 있고 여기 마이너스 4분의 루트 n이 있어서 요 넓이를 정확하게 구해봤더니 이게 나왔대. 그럼 여기 절반만 구해보자. 요만큼만. 그러면 얘 나누기 2 하면 되죠?
0.4332가 될 거고 표에서 찾아보니까 0.4332는 여기가 1.5일 때라는 거지. 그러면 4분의 루트 n이 1.5가 되니까 루트 n은 6이 되죠. 따라서 제곱하니까 바로 36개를 추출해서 구했더니 이런 확률이 나왔겠구나 라고 역추적해서 구할 수 있는 거죠. 확률이 주어졌을 때 그 안에 있는 미지수 처리하는 것도 우리가 정규분포에서 연습했던 거기 때문에 그대로 이용해주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더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 끝났네. 그럼 굳이 괜히 끊었나 보네 영상을. 나 하나 더 좀 많은 줄 알고 여기서 끊었거든.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표본 평균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여기서 당부하고 싶은 내용은 뭐 정규분포, 모집단의 정규분포 갖고 표본 평균의 정규분포 만들자. 뭐 요거는 우리가 많이 했으니까 그거는 이제 됐고, 그다음 여기서 조금 뭐 해야 될까?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의미를 계속 되새겨줬으면 했으면 하는 게 뭐냐면, 얘랑 얘를 말을 계속 해줬으면 좋겠어. 그냥 같다 이렇게 하지 말고, 얘는 모평균이고 모집단의 평균이고 얘는 표본 평균이다 이래버린 순간 이제 여기는 실수가 일어나요. 얘는 표본 평균이 아니야. 얘가 표본 평균이야. 얘가 표본 평균이고 그 표본 평균들의 평균인 거야. 이 부분만 조금만 다시 강조하고 넘어갈게. 아까 모집단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여러 개. 그 중에 n개를 추출해서 우리가 표본 집단 만들었죠. 근데 이 추출할 때 여기서 이렇게도 추출할 수 있고 또 이렇게도 추출할 수 있고 이렇게도 추출할 수 있고 추출하는 방식이 되게 많았죠. 복원 추출이니까 파이 써서 우리가 구했잖아, 경우의 수를. 그럼 이때도 얘네들의 평균은 표본 평균, 이렇게 뽑은 평균도 표본 평균, 이렇게 뽑은 평균도 표본 평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도 다 표본 평균이야. 그러면 그 모든 경우의 표본 평균들을 갖다가 다 더해서 경우수로 나누면 그게 얘인 표본 평균의 평균이다. 그거를 조금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쪽 단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선생님의 바람이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사실 공식 외워서 풀어도 웬만큼은 다 맞아요. 그런데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조금 욕심이어서 여기를 좀 강조해봤어. 그럼 여기, 그리고 또 여기를 선생님이 강조한 이유는 다음 시간에 이제 저기 할 거거든, 모평균 추정할 거거든. 근데 그 모평균 추정에서도 이 표본 평균이 나와. 근데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이랑 그때 표본 평균은 또 달라. 그러니까 제발 여기랑 그쪽이랑 헷갈리지 않도록 여기를 정확하게 해놓으면 그쪽이랑 확실히 비교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모평균의 추정 들어가 볼게요. 그럼 여기서 끊을게요.